두 가지로 이걸 우리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엄중 경고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좀 덮고 넘어가려고 해서 대통령실이 오늘로 이제 날이 바뀌면서 기류가 확 바뀌어가지고 김남국을 완전히 쳐내는 길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까지 김남국에게 좀 서운하게 할 정도, 김남국의 서운함을 느낄 정도 이렇게 매섭게 내치느냐? 사실은 김남국이 그 정도의 짓을 해서 쫓겨난 거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더 크게는 김현지가 다시 한번 이슈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국감을 하면서 국감 내내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됐던 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던 게 김현지는 누구냐였거든요. 운영위원회 국감에 결국은 김현지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의 출신이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그 사람이 뭐 성남에서 시민사회 연대 뭐 활동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경력이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당시 변호사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거의 그림자처럼 이재명이 불편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의 뭐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좀 들여다보려고 사람들이 좀 나와라라고 했는데 끝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덮였어요. 좀 이게 이슈가 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수면 아래로 김현지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김남국이 머리끄댕이를 끄집어 올린 겁니다. 김현지를. 그쵸. 멱살 캐리를 했죠. 네, 그렇죠. 엑스맨 아니야, 엑스맨? 저희도 이제 어제 방송을 보면서 저희도 네. 이제 방송하면서 이건 진짜 엑스맨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김현지 꼭꼭 잘 숨어 있었는데 여기 있네 이러면서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남국이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됐다라는 것보다 더 큰 거는 김현지가 또 다시 이 신문 헤드라인에 실리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김남국을 빨리 잘라가지고 그냥 보수 언론에 던져준 거거든요. 김남국을 씹고 뜯어라. 우리가 이렇게 제물로 바쳐줄 테니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야, 이거 여기서 생각나는 노래. 누나 내 여자니까 내 여자니까 누구 여자지? 현지 누나는? 현지 누나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꾸기의 정성.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이건 꾸기의 정성이 아니죠. 꾸기는 이 정도로 밀려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꾸기를 살릴 거냐 김현지를 살릴 거냐 중에서 결국은 김현지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아는 대표적인 친명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친명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성남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팬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팬클럽 회장 맡으면서 그 자리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핵심 라인 중에 한 명이고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챙겨를 줬는데 그 정도 되는 김남국도 김현지한테는 비비지 못하는 거죠. 김현지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근데 진짜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문자 자기가 들킨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거 문진석 의원이 들킨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사실을 이걸 우리가 좀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인사 추천 같은 경우는 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요. 사실은 이게 뭐 윤석열 정부라든가 그든 문재인 정부라든가 모든 정부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인재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지 못하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자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 추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 인재가 보통 이렇게 김남국 씨가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인사검증 관련된 부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관련된 비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 부적절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게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가 인사비서관실로 문건이 이력서가 넘어가서 정당한 그런 어떤 인사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스크리닝이 된 인재라면은 아무런 누구도 문제 제기 못하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갑니까? 김현지랑 비서실장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는 공공기관까지예요. 공공기관 혹은 민관과 공동이 같이 운영하는 무언가. 근데 지금 이 청탁을 요구받은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100% 민간 자리란 말이에요. 민간기관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기 인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권한이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제 혹은 김현지의 이름을 팔아서 누군가를 꽂을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이 정부의 전체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 추천 시스템 그리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보낼 때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나는 금혁 씨 볼 때마다 진짜 감탄을 하는 게 북한에서
왔는데 이런 어쩜 이렇게 한국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북한에서 왔으면 오히려 이런 걸 보고 불합리가 아니라 뭐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원래 인사 청탁도 하고 부탁도 하고 더 센 사람이 오면 밑에는 알아서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쩜 그렇게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됐어요? 제가 그것이라서 탈북했으니까.